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용어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게 자연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고, 그러니까 그런 말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 말을 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게 법정에서 쓰일 때는 전혀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그 판례가 하나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법의 아주 근간은 민법이라고 하고, 소송법의 근간은 민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관할, 송달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없다라는 때는 일반법으로 돌아가서 과연 일반법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를 보고 그 일반 규정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민사소송법의 가장 큰 원칙은 뭐예요? 그 중에 하나는 처분권주의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 거죠.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 사인과 사인 사이에, 물론 간혹 가다가 이게 공공기관일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행정사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이 뭔가 물품을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원고로부터. 그런데 대금을 주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거는 행정사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인하고 동일하게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하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이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말하면 당사자, 이거는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정사건은 그 기관 자체가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쟁송으로 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법적 성격이 민사적이냐 아니면 행정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법원에다가 제기하지만 그 법원도 형사법원이 있고 행정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민사법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그런 건물 하나가 있지만 그 안에는 행정법원도 있고 민사법원도 있고 형사법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는 고유한 영역을 재판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분권주의 말은 어렵지만 민사소송법 20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민사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서 특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뭔지 밝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법률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했든 안 했든 알아서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민사재판에서는 그냥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이 부동산 3층에 대해서 그 다음에 퇴거미 퇴거할 때까지 이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거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가 무단으로 점유했으니까 제가 나가라. 그리고 나갈 때까지 발생한 그 임대료, 그 부분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당연히 내한테 그 부동산이 인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퇴거라는 말하고 인도라는 말하고는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용어에서는 동일할지 몰라도 법정에서의 용어는 전혀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 퇴거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해당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점유를 배제시키는 거에 불과해요. 퇴거는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나가니까 거기에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유를 나한테 다시 이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거기에 이제 세입자가 돈도 안 내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라 라고 하면 얘가 나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얘가 근데 그 열쇠를 바꿨어요.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인도받은 게 아니잖아요. 얘만 나갔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퇴거가 아니라 인도까지도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거는 얘를 나가는 거에서 뿐만 아니라 나한테 그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가 퇴거하고 퇴거 일까지의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만 청구해야 했는데 법원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도 및 그 임도 완료일까지의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까지 판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됐다. 그러니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퇴거든 인도든 그 실질적인 내용은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서 그 물건을 내가 다시 이전받는 거기까지가 종국적인 만족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이 그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퇴거라는 용어하고 인도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퇴거만 요구를 한 상황에서는 인도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그 민사소송법 203조에서의 처분권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그 판단 자체는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야 법이 뭐 이거냐라고 할 건데 그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 사인과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법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말하면 원고가 뭔가를 제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첨부를 했어요. 그게 진실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요건 사실을 다 입증을 해서 얘한테 만약에 청구권이든 뭐든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피고 너는 원고한테 그걸 줘라 라고 판단을 해주는 그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가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는 거지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왜 요것만 요구하지? 이것까지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내가 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판단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 의사가 이것까지냐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용어 정의의 범위와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용어 정의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느냐? 위반된다. 라고 해서 용어의 의미에 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써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러한 퇴거, 인도, 명도, 이제 옛날에는 명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 일본식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네이버 같은데 이런데 치면은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글로 표현하는 내용 자체가 선뜻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